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고급형 써멀그리스인 YP-CNC의 YP-S6 이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써멀그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성비 써멀그리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리핀 G9, 아틱의 MX4, 그리고 성린샤칸의 STC4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제품의 비교군인 흔히 곰써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써멀그리즐리의 크라이용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개봉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품들의 스펙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구입을 해놨던 RSI의 AS-T9과 써매직의 GF10을 추가해서 총 7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스펙 성능에서는 써멀그리즐리의 크라이용노과 YP-CNC의 YP-S6가 12.5W/mK로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AS-T9, GF10, G9, MX4, XTC4 이 순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스펙 성능은 제조사마다 측정 방식이 전부 제각각이고, 그 제각각으로 측정한 열 전도율만으로 그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전에 각각 제품들의 유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A4 용지에 써멀그리스를 이렇게 짜준 후에 이틀 동안 방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써멀그리스 안에 있던 유분들이 A4 용지에 다 묻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분기는 열 전도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신에 제품들의 성능 유지력이라든가 보관 기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성능 써멀그리스일수록 유분기가 적은데요, 높은 열전도성을 유지를 하려면 이렇게 유분기가 적은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성능 써멀그리스는 이렇게 적은 유분으로 성능 유지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노하우나 기술력을 쏟아붓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가격이 비싼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유분기를 쫙 빼주면 써멀그리스들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얘는 아직도 말랑말랑하네요. 네,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성능이 중요하니까요. 테스트 환경은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i9 9900KS와 공랭 쿨러인 서머랩 트리니트로 펜 속도는 최고 속도로 고정을 한 후에 링스 레거시 테스트를 총 5회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디플록스 점수 때문인지 이게 매 사이클마다 동일한 부하를 주는 게 아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과값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아이다 64의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15분간 진행을 하면서 5분에서 15분까지 총 10분 동안 하드웨어 인포로 8개 코어의 10분간의 평균 온도로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써멀그리스의 도프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난이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써멀그리스마다 점도가 전부 제각각이어서 가운데 동그랗게만 짜주면 제대로 된 성능을 내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주걱으로 얇게 펴서 도포를 했습니다. 테스트간에 써멀그리스의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터 오일로 충분히 닦아준 후에 알코올로 마무리를 해준 후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그냥 휴지로 대충 닦거나 조금 신경을 쓴다 하면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데, 이렇게 라이터 오일을 묻혀서 한 번 더 닦아주니까 잔여물이 엄청나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튼 온도값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다 64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총 15분간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를 시작한 지 5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10분 동안에 0번부터 7번 코어, 그러니까 총 8개의 코어의 평균값을 모두 더한 후에 다시 8로 나눈 평균값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최대 온도와 최저 온도만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테스트를 진행할 때 실내 온도는 25도 내외로 통제를 했지만 완벽하게 통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테스트 영상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바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결과는 YP-CNC의 YP-S6가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크라이용넛 AS-T9, GF10, G9, XTC4, MX4 순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YP-S6가 곰써멀을 능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이라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MX4가 다른 써멀들에 비해서 높은 온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온도가 너무 이상해서
두세 번 추가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선 제품이 오래됐거나 제품이 아무래도 2019년 출시된 2019 에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이 오래된 재고품이거나 혹은 변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값은 아니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낮은 온도를 기록한 YPS6와 MX4를 제외하고 XTC4의 온도 차이가 1.9도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써멀그리스가 직접적으로 발열을 해소시키는 게 아닌 열전도의 역할만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1.9도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YPS6는 확실히 고성능의 써멀그리스라고 불려도 될 만한 성능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성능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곰써멀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가성비 써멀그리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1g당 가격을 보시면 차이는 더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곰써멀은 가격이 워낙 비싸서 5.55g짜리도 넣어봤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비싸네요. 어쨌든 다른 써멀들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가격임은 틀림이 없지만 1, 2도가 아쉬운 오버클럭커들이 찾는 고성능 써멀들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히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제품들이 성능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제일 작은 용량의 가격을 비교하긴 했지만 고성능 써멀 중에 가성비가 좋은 느낌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새로 나온 신상 고성능 써멀그리스 이 YPCNC의 YPS6를 포함한 7개의 써멀그리스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이 제품의 장점은 제품 스펙을 봐도 직접 테스트를 이렇게 해봐도 좋은 제품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격까지 고성능 써멀그리스 치고는 꽤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품의 품질 편차나 유지력이 검증이 된다면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을 꼽자면 제품의 점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펴바를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거는 고성능 써멀그리스가 대부분 뻑뻑해서 펴바르기 어렵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품 용량이 적다는 점이 있겠네요. 다른 제품들처럼 2g, 4g, 5g, 20g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고용량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 말이죠. 신제품이다 보니까 추후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면서 용량이 많은 제품을 당연히 출시하겠죠. 안 할라? 아무튼 그리고 이 써멀그리즐리의 크라이옥넛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는데요. 이 제품이 요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점도가 묽어졌다는지 성능이 떨어졌다는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옛날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 게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있어서 고성능 써멀그리스일수록 도포를 해주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안착이 돼서 제 성능을 내준다고는 하지만 써멀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없기도 하고 그것 외로 성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맞는 말 같네요.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 곰써멀보다는 성능이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